이현주 최고위원은 이제 과거에 사실은 워낙 이분이 세니까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서 안 되니까 다시 왔다가 근데 그 당이 있을 때마다 막 엄청나게 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합당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말을 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 다 파묘가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감사한 것 공산화에서 막아냈다. 우리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막았을 거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걸 막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걸 막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피해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했겠지만 역사가 끝나고 역사가 흘러간 뒤에 그 후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그 위대한 일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왜 저런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저쪽 당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이승만이가 공산당을 막아낸 건가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몰라서 저런 발언을 한 건가요? 나는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참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되고 이랬을 때 또 얼마나 또 진보 쪽 방송, 진보 쪽 입장에서 막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뭐 과거 일은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의 건 자꾸 이제 들여다 보니까 조금 그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들죠. 하지만 이제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나 옛날에 저쪽에서 그런 얘기 했었던 거 다 니네 원래 알고 있었잖아. 응? 근데 지금 나를 이걸 공격하는 소재를 삼는다는 거는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이현주 의원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때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 발언도 또 판묘가 됩니다.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진영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나가서 말이죠. 좌파라도 일시적으로 좌파가 됐어. 그러면 설득해가지고 돌려세우고 상당수가 우리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당 중심 또는 현재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장기적인 싸움에서 이건 집니다. 이거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통합이 될지 큰 통합이 될지 아니면 전략적 연대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가면 지금 불리해진다라는 것은 많이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고 이 변화의 속에서 제가 깃발 들고 앞장을 설 테니까 그 앞장 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땅이자 땅. 그래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돼. 징기스칸.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땅을 최대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대가 그걸 다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역량이 아직 못 미쳐가 다 안 돼. 그런데 네. 각자가 소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주들을 보내서 정복을 해가지고 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야, 잘 나가서 열심히 땅을 많이 넓혀서 각오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하고 거기 나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땅을 가지고 오니 이렇게 하시면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저 머리 삭발할 때 기억나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고 놀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욕했어요. 근데 저분이 전향을 했어요. 또 나 그때 미안했어. 나 돌아올게. 그랬더니 받아줬어. 게다가 최고위원까지 됐어.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근데 이제는 그 과거에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런다? 저기서도 이제 좌파가 돼서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일시적으로 좌파가 됐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략을 세우는 건지 사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에겐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자면은 저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사실 저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는 좀 상식적으로 그때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나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또 해명을 사실을 하고 변명을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고 이게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아버지는 이승만으로 돼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예전에 보니까 이승만 학당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1박 스쿨이란 곳과 이승만 학당이나 이쪽이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강사가 여기 강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조직이에요. 인적 결혼이 있고.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그 옛날 발언 영상들이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그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사실상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뭐 합당 반대나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1박 스쿨이 가다가 붙은 거죠. 여기 이 사건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발언이 또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나 욕하지 마라. 고성국 TV에 내가 이제 파이를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이현주 네가 키웠잖아. 이런 비판은 전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출연했었으니까 또. 출연을 좀 했냐? 엄불쇼야 이제 또. 그러니까 보세요. 매불쇼에도 이현주 의원이 출연 많이 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웃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만약에 그런 걸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그 사람 받아주지 말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 뽑아주지도 말고 그 사람 최고위원 만들어주지도 말았어야지 되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정말 본인의 진위가 뭐였는지 또 밝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오늘 찾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여성시대라고 하는 커뮤니티예요. 여기 이제 올라온 거 글인데요. 국내 정치 이러면서 분탕질,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 근원과 정체해가지고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건 줄 알아요? 이 게시글이 2022년 거예요. 지금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22년 5월 11일자 글인데요. 이분이 정확하게 분석해놨어요. 보세요.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 문재인 방탄법이냐. 문재인의 극성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팔아서 만들어낸 문재인 방탄법. 이재명은 불쌍하겠다. 이제 이런 글도 있고. 이재명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털릴 대로 털린 사람이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문재인 정권 밑에서 가장 많이 털렸고 그럼에도 나오는 게 없었다. 문제될 게 있으면 이미 걸렸을 거다. 검수완박도 대깨문들이 이재명 방패 내세워서 원전 의혹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하지 못하게 한 문재인 방탄법이다. 이런 글도 쓰고요.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친놈들이 이 이장님을 비난하나 싶었겠지만 여기서 이장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 거잖아요. 그 똥파리 스피커들이 이장님을 비난하면서 내세웠던 게 자신들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엄청난 관계가 있고 친노 친문 인사들과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제를 깔고 똥파리 스피커들은 이장님을 비난했던 것이고 그래서 의도적이든 그냥 머리가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믿었던 똥파리들도 이장님을 비난했던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 실제 그들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일체 사적인 친분이 없었고 그 친노 친문도 김경수 지사 조국 교수와 같은 정말 두 대통령이 아끼던 분들이랑 아무 관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노 친문 내세우면서 사칭하면서 정치질 하던 정치인들과만 친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던 것은 노무현 추도식, 봉화음악회 같은 것이 열리면 그 똥파리들이 비난하던 대상 인물들은 다 초대가 되는데 오히려 그 스피커들은 한 명도 초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뭐라도 친분이 있었다면 지난 몇 년간 한 번이라도 초대가 됐을 텐데 한 번도 초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사이인데 이분들 멋모르고 똥파리가 하던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그 사람들은 봉화마을에 초대를 못 받았더군요. 말은 자기네들이 안 간 거라고 둘러대고 있었지만 진짜 노무현 지지층에서도 쉽게 말해서 어디라도 볼 수 있던 쩔이었던 거죠.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돈 벌어먹을 공리만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돈 벌어먹을 집만 고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다가 또 이런 댓글도 이제 여기 인용이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당시에 대선 경선 때 상황을 다 기억은 하시나요? 이게 2022년 5월 달에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에 대선 경선은 2021년도 있었던 민주당 경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선 때 그 양쪽의 싸움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은 2, 3위였죠. 나중에 이재명 시장 스스로 인정했던 바 원래는 지지율 격차상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줬어야 하지만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보여서 캠프에서도 뭔가 전략이 잘못해서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손가혁 중에 주로 민주당 지지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던 지지층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진보단체 쪽 세력이 주가 돼서 손가혁을 잃었고 그들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이 셌었죠. 이러니까 또 이제 손가혁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막 섞여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양쪽에 모두 다 네거티브를 담당했던 강성 세력이 존재했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문재인은 개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건 이재명으로 이름 바꿔서 넣어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노 친문을 팔면서 자기네들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분탕질을 치르는 거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각각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 운영자는 갈라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차단으로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탠스가 약간 다른데 사전 차단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여러분들, 순수한 지지자들,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순수한 사람들을 농락하는 작전 세력이 뒤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탠스가 약간 다른데 사전 차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생 커뮤니티 위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했다. 국힘 쪽이나 윤석열 지지자 측에서 분탕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대거 잠입을 했다. 아예 이들은 단톡을 파고 잠입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더라. 이유는 뭐냐?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를 서로 뜯어내는 것이 지지층을 분열내고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DC 갤러리는 익명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활동하기가 너무 좋았다. 여기에 선동당한 이 이재명 대통령 쪽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아니 우리 이재명이 위험하잖아. 나라도 이 사실을 알려서 저 사람들 손절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재명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본진 커뮤니티에 와서 막 알려준 것이다. 근데 자료 출처를 보니까 똥파리, 스탠스는 똥파리 이러면서 분탕으로 몰렸다. 아까 우리 그 페이스북에 당명인지 뭐 모임 이름 바꾼 거 지금 그 내용하고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똥파리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찐 20대 여성 이재명 지지자인데 나를 분탕러로 몰아? 와 잼마을도 먹혔네? 이러면서 더욱더 악성 네거티브를 변하더라. 이래서 이 선동된 지지자들의 갈라치기가 더 활발해지고 잠입한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풀더라. 이게 2022년 5월 달에 이분이 분석해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걸 보여줘요. 자기네끼리 하네요. 야, 너무 티나게 하지 마. 적당히 해.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제를 던져주면 미친 듯이 싸우더라. 좌파 컨셉 투악질 나오네. 뭐 이렇게 자기네끼리 장난치고 분탕질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문재인 대통령도 진정한 지지는 확장시켜주는 거다. 배타적 지지는 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 다른 사람을 거리두게 만드는 지지는 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앵커와 한 인터뷰에 했는데 우리 정치의 문제는 말하자면 편가르는 그런 정치가 문제다. 편가르기 위해서는 혐오나 차별도 무릅쓰는 그런 정치가 문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지난번에 우리 노영희 TV에서 방송해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갈라치기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계속 하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민주당원이고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탈원으로 경선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문재인 승리가 내 승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정권 재창출이 나의 목표입니다. 정부의 적폐청산,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 포용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성공을 도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지자인 척 이간질 마시고 원래 하던 안철수 지지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결국 이게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안철수 모임으로 바꿨다가 윤석열 모임으로 바꿨다가 이재명 모임으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맞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지지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서 이 사람을 지지한 것이고, 나는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그거겠죠. 민주정권 재창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모인 사람들에게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지자의 태도일까? 이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가지고서 분명히 뻔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왜 갑자기 이게 막 주제가 되고 왜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고 그럴까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깝다. 나는 그거는 참 어리석다. 너무너무 딱 보이는데 우리 역사는 맨날 이랬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댓글이 딱 그거잖아요. 나이스님이 젠마을에서 정청래 이성윤 추방했는데 노변에서 업데이트가 느리네요. 젠마을도 이제 작세라고 할 겁니까? 이러셨는데 아이고 참네요. 또 코 50칼로리님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구님도 여기도 댓글 공작원 침투해 있나 봐요. 사실 실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막 지어가지고 서로 시끄럽게 싸우는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 같이 순수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득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에 지금 넘어가죠? 우리 자기네 식구들 속에서도요, 엄마 생각이 다르고 아빠 생각이 다르고 형제자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목표가 같잖아요? 그 식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조금 서로 좀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조금 다른 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방식으로 가야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 죽일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게 바로 작전 세력이 장난질 치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그거에 넘어가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젤주니 님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그래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것도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지금 화가 나는데 나는 이 현상이 화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넘어가서가 아니라. 뚝배기님 말이 이 말이 맞아요.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은 댓글이랑 여론에 휘달립니다. 민주당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스트님이 유튜브 많이 넘어갔죠. 패널들도 심각한 암덩어리 같습니다. 저는 패널들 중에도요, 내지는 유튜브 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주장을 막 세게 하면서 막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안 봐요, 그거를. 저는 그런 것보다 더 큰 대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지금 정청래 대표를 왜 욕하고 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왜 욕하고 왜 서로 욕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엘뚱님이 말하는 것처럼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왜 욕을 합니까?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지금 저를 왜 욕합니까? 저 욕하지 마세요. 저를 왜 욕합니까? 솔직히 제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너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장난치지 말라고요. 예? 그러지 말라고요. 진실을 알자님, 심령팔이 하면서 나라와 당을 시끄럽게 하는 놈들은 당원들이 처단해야 됩니다. 개파 정치에 눈멀어서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자들도 빨리 제거해야 이 나라가 바로 삽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크게 봐요, 크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말로 민주당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죠. 제가 제일 속상한 게 TBS 사태예요, 여러분. 처음에 TBS 사태가 왜 벌어졌어요? 오세훈 씨 그 생태탕 공격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를 없애버리겠어 라고 말을 했고 그 해에 선거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천거한 공천받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다수 의원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다수 의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TBS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돈 못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TBS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TBS 사태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TBS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예? 제발,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과오를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테루님이 요즘 작세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이간질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JSR 5708님.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 받아줄 때 잘 분석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순이님, 아예 알겠어요. 변호사님 말하는 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왜 일을 안 하고 쓸데없이 이런저런 하면서 3주를 버렸나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지금 불만 가진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불만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사실은 이번엔 저는 많이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군끼리 싸우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예? 타미보리님. 이 말이 맞다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사람이 압승을 해야 대통령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 왔듯이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는 역사가 반복된다. 지금 보세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막 정말로 거품 물고 막 죽일 듯이 얘기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혹은 패널들이 유튜버들이 진짜 장난치고 자기네들 코인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더라도 그런 거에 우리 현혹되지 말고 곡하가세하지 말고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